서울 종로구 도렴동 83번지 광화문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엔 우리가 아는 또 다른 주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위와 투쟁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진짜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곳 광화문 광장. 그곳을 지나 역사 안으로 내려가면 꼭 한 번씩 이 통로를 지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만 한 달 전까지 이곳은 아주 오래된 농성장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풍경. 장애 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 폐지를 위해 44,208시간, 1,842일, 무려 지난 5년 동안 자리를 지킨 이들이 있습니다.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은 1,842일간 자리를 채운 광화문 농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 4일 농성 마지막 날인 광화문 역사안을 찾았습니다. 1841일이라는 숫자만으로도 지난한 세월이 느껴지는데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이 자리 한 곳에서만 약 5년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퇴근길 바쁘시겠고 약속도 있으시겠지만 잠시 멈추셔서 간단한 서명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작된 농성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법안들의 폐지를 위해 100만인 서명을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그 외침은 누구보다 절실했지만 사람들은 이들을 외면했고 그 시간 동안 농성장에는 18개의 영정사진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달리 철거 작업을 막지도 않는데요. 알고 보니 오늘이 공식적인 농성 마지막 날. 누구보다 치열했던 그들의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칩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시작된 농성은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 요구했던 법안 폐지. 그러나 그들의 절규를 경찰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11시간의 사투 끝에 겨우 시작된 광화문에서의 삶. 그렇게 하루 이틀 그리고 100일을 넘어 10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들이 모여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굳건해졌는데요. 그러나 그 큰 목소리가 국회와 청와대까지 닿는 것이 왜 이리도 힘들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그들의 투쟁은 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열렸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막으라겠나요? 그리고 이 오랜 싸움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장애인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해주세요. 그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지 5년 만에 드디어 첫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 25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역사안에 있는 농성장을 찾은 건데요. 제도 때문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명령 1호로 약속한 장애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 부담법 제정을 통해서 중증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을 국가가 분명하게 책임진다는 선언이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인간 존엄의 문제입니다. 그 위대한 변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장애계에서 장애 등급제, 수용시설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2개의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농성장을 찾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긍정적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이로써 치열했던 광화문 공동행동은 농성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장애인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수용 시설 폐지 꼭 약속 하겠다는 의견. 그러나 지금 바로 완전한 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대화를 정부의 노력으로 받아들이고 더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한 것인데요.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장애인 수용시설과 장애 등급제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정부와 함께 외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드디어 농성장을 철수하는 날. 내일 이제 여기 농성장 이제 깨끗이 치워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리 좀 사전에 내일 잘 뺄 수 있도록 작업을 좀 했습니다. 애증의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던 공간이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원섭섭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좀 나름 정도 들었는데 그래도 아주 잘 이렇게 결과가 좋아서 나가는 건 아니라서 좀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좀 더 일보 전진을 위한 후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농성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한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앞서서 많은 투쟁을 해주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도 참 대견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밤에 너무 춥고 너무 더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외치고 더 간절함을 보여드려서 우리 국민들도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그런 동료의식을 좀 더 굳건하게 못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분 선배님들의 저게 묻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투쟁했지만 더 열심히 하지 못해 아쉽다는 사람들. 복잡한 마음을 다잡으며 1841일째 농성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농성 1842일째 철수날이 밝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농성이 끝나길 바랐고 장애와 가난을 이유로 차별하는 법이 폐지되길 바랐던 농성장의 주인들. 그 첫걸음을 뗐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얼굴이 사뭇 밝아 보이는데요. 농성장 철수를 축하하는 시민들의 응원도 곳곳에 벽보로부터 웃음을 더합니다. 이 공간은 우리의 사랑이었고요. 정말 지겹지만은 지켜야 했던,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의 공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그 힘으로 남아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네. 장애인 수용시설 나쁘잖아! NG입니다. NG 여기서 특정인들 장애인 죄송합니다. 또 NG 긴장이 돼가지고 오늘 밤새도록 해야겠네요. 장애 등급제? 나쁘잖아! 부양의무제? 나쁘잖아! 장애인 수용시설? 나쁘잖아!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의 통합과 참여! 농성장의 숫자는 떨어지지만은 우리의 투쟁의 숫자는 계속될 겁니다. 수없이 외친 이 메시지를 드디어 정부가 귀 기울였다는 기쁨에 농성장 철거 작업도 한결 마음이 가벼운데요. 기념비적인 날을 위해 광화문 역사 안에서 나와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곳 감원역에서 농성을 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거리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와
빈곤 철폐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견디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어쩌면 5년간의 외침이 아닐 겁니다. 이 목소리는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 그 첫 결실이 열린 것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위해 함께 달려온 동지들 고생 많았습니다. 금세 날이 어두워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요. 1842일간 지켜온 농성장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농성장이 철수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그 자리를 지켰던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농성장만 철수됐을 뿐 여전히 장애인 인권을 위한 투쟁의 모습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청장은 출소했지만 출소한 대로 하기 전에도 바쁘고 하고 난 데도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철수 후에도 바쁜 이유는 바로 소식지 제작 때문이라고 합니다. 광화문 농청장에 보낸 1842일 기억에 남는 것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생이 적었는데 네. 집회 투쟁 나가 사수를 해서 잠을 잤습니다. 농청장이 없어서 서운해요. 광화문 갈 일이 없어서 투쟁이 없어서 서운합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보낸 1842일 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한데 묶어 개간지 형태로 내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그 사연들을 읽어보니 참여자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박경석 대표의 감회 또한 특별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농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추수한 이제 텅 빈 공간들을 보는 이제 허허함이랄까 이런 느낌들이 또 있죠. 텅 빈 공간의 모습이랄까. 근데 텅 빈 공간으로 안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난 5년을 함께 달려온 이형숙 대표를 만났습니다. 박경석 대표와 같은 건물 6층에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다는데요. 허전하죠, 사실은. 저희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5년 동안 애인을 사귀었던 것이다, 우리는 농성장이. 5년 동안 애인 사귀었던 농성장하고 헤어지는데 그게 쉽겠냐. 그렇지만은 뭐 농성장을 강하면 영원히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애인하고 헤어지는 지금 단계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잊혀지겠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첫날 투쟁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죠. 12시간 가까이의 투쟁들이 있었고. 5년 전 농성을 시작했던 그날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는 박경석 대표. 2시에 하고 그 전에 미리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갔는데 오전부터 이제 경찰들이 다 이제 막고 있었죠. 그 농성 장소를 거점으로 해서 모든 길목들을 경찰들이 다 막았어요. 그래서 모든 길목마다 이제 저희랑 마찰이 있었던 10시간, 12시간의 투쟁들이 있었던 그날이죠. 아주 최절정으로 다다를 때가 6시에서 7시 사이. 자기가 갈 곳을, 목적지를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나중에는 시민들하고 저희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경찰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저희한테는 왜 니네가 길을 막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이 우리를 못 가게 해서, 여기를 못 가게 해서 우리도 같이 가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길을 같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시민들 한 얘기가 야 니네가 잘못이지 하면서 경찰을 두둔하는 거예요. 그럴 때 되게 야속하더라고요. 좀 많이 서운을 했고 눈물도 많이 났어요, 사실은. 시민들의 외면과 공권력의 차단, 그야말로 목숨 걸고 눈물로 지켜낸 농성장입니다. 그들이 2012년 8월 광화문에
본격적으로 농성을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12월 달이면은 이제 대선을 하는 때고 그 대선쯤에서 이제 8월부터 이제 예비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자들이 이제 열심히 선거 준비를 할 때여서 저희가 그쯤에서 이제 2010년 8월 21일 그때 이제 날을 잡고 이제 처음에는 예비 후보자들한테 장애 등급자 부양 문제 폐지 공약에 넣으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부랑 특히 중앙정부랑 가장 가까운 장소이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를 목표로 했으니까 청와대랑 가장 가까운 것이 좋겠죠. 적어도 몇 개월은 지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그점으로서의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은 돼야 된다. 그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화장실이 가까워야 된다. 뭐 이런 게 필요하죠. 대선을 앞두고 시작한 농성인 만큼 청와대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건데요. 당시 대통령 후보들은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를 얼마나 귀담아 들었을까요?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명령 1호로 장애 등급제 폐지를,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 또한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5년은 복지라는 영역, 소수자의 권리, 인권이라는 것들을 기대를 할 수 없는 이 정권이었죠. 마치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더 이야기해보고 대화해서 좀 더 열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는 저는 그건 환상이다. 공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선거가 끝난 뒤 정치인들은 더 이상 농성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동안 농성장에는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성을 차리고 나서 저는 사실은 영정이 이렇게 농성장에 나타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정말. 농성을 하고 나서 9월에 이제 바로 추석이 오니까 밥 한 끼 나눠 먹자 해서 빈곤사회 현상에서 준비한 이제 밥을 같이 차례를 지내고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그냥 명절 음식 나눠 먹는 거였는데 농성장이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 김주영 씨와 지우 지훈 남매가 화재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활동 보조인 없이 혼자 거동이 어려웠던 고 김주영 활동가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연기에 질식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화재 속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데리고 대피하려다 그네 목숨을 잃은 발달장애 박지우 학생.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6일 만인 지난 13일 남동생 박지훈 군마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고 박지훈 학생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할 경우 장애 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하고 판정 결과 오히려 등급이 하락될 수도 있다는 통지를 받고는 신청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김주영이 화재를 죽고 나서 그때 이제 실감을 했던 거예요. 같이 어제만 해도 같이 선전전을 했고 같이 서명전을 했던 친구가 죽었네. 또 바로 이어서 지훈 남매가 또 화재로 죽었네. 와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대선 후보들한테 뭐 이게 공약으로 넣을 상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폐지될 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농성을 하면서 확실해지고 특히나 많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여기서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사실 이제 암암리 암묵적으로 서로가 말은 안 해도 그것이 아마 동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족쇄 때문에 죽음을 마주해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회가 아닌 시설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 그들의 죽음이 있고 그들의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공간을 빠져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들의 죽음의 무게가 가볍지 아니한데,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제도, 사회적인 모순들, 그리고 이것이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들을 묻지 않고는 철수하지 못하겠다.
그들의 죽음이 있기에 더욱 농성을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화동에 있는 노들 야간학교의 교장인 그는 매일 이 길을 지나 버스를 타고 농성장으로 가곤 했다고 하는데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승차 가능한 저상버스를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올려야 되는데. 아이씨 좀 올려야 돼. 좀 이야기해라.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저상버스. 아까 저수도 하지만 2016년 기준 시내 저상버스 전국 도입률은 22.3%에 불과합니다. 예, 가셨어요. 광화문이요. 예. 우회전해서 가잖아. 한 20분 정도면 갈 거야. 안 막히면. 버스를 타는 것이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이 또한 투쟁의 결과라고 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중인 겁니다. 결실을 이뤄낸 장소 광화문.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뗀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농성장 철수 후 그 자리에 공사 중인 것을 처음 본다는 박경석 대표. 농성장이 없는 광화문 역사안이 아직은 어색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만드는 것 같아, 그지? 저까지, 그지? 어? 얼마나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 자처럼. 여기 원래 있어야 될 공간이 없으니까 허전하지 뭐.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박 대표는 농성장이 있던 장소를 사진으로 남겨보는데요. 누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집행부한테 보내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더라. 근데 완전히 흰 벽으로 된 거 보신 거 오늘 처음이에요, 진짜. 전에 와서. 아, 이거요? 저기서 본 거는 처음이고, 사진 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많이 올려줘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요 농성장이 이렇게 변했네요, 그러면서 올려주고, 그래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자리한 농성장의 모습. 이 자리는 이제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광화문 농성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1842를 견뎌왔던 공간인데 새로운 변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기도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공간이 주는 의미는 또 다른 거잖아요. 이 공간이 가져왔던 시간의 무게는 가볍지 않은데 이것을 벗어나서 과연 이 농성장이라는 것들이 없을 때 우리의 투쟁의 힘을 가지고 관철시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변화, 새로운 이 공간에 있었던 아쉬움, 이 무게는 쉽지 않죠. 느낀다는 게. 농성장은 그들에게 하나의 상징이자 역사일 텐데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광화문 농성장이라는 1842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 투쟁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하나의 특히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중증장애인들의 시간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희망이 그곳에 있었던 과정들의 연속성상에서 우리는 있었고요. 그 역사가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농성장은 철수가 됐지만은 저희의 농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폐지돼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만이 그게 이제 우리 5년간의 농성이 또 의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는 분명히 또다시
광화문 농성장에 농성할 것입니다. 농성장 철수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또 다른 모습의 노력일 것입니다. 1842일로 끝이 난 농성. 그들의 행진은 이제 시작입니다.